그 3억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뉴스 보셨나요? 보니까 집값 급락으로 강남 재건축도 계약을 포기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저도 보긴 봤어요. 실제 그 뉴스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억 계약금 포기합니다. 집값 급락에 강남 재건축마저 계약 파기. 자, 최신 계산 보면 잠실주공 5단지가 6월에 31억 8,500만 원에 샀는데 네. 지난 9일, 쉽게 말해서 8월, 2개월에 3개월 사이에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같은 면적에 28억 초급매물이 있어 계약금을 포기해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보면 금리 인상 및 집값 고정 인식으로 부동산값 하락세가 가파르게 가운데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보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가 35평이죠. 전용 8251이면 35평짜리거든요. 네. 지난 6월에 31억 8,500만 원의 매매가 체결됐다. 하지만 이달 9월 해제됐다. 인근 부동산 추종제를 해보면 2달 사이에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약금 10% 3억 1천만 원을 포기한 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단순 매수로. 그래서 뭐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는데 뭐 갈아타기 하려고 하면 잔금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최근 매매 시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갈아타기보다는 그냥 단순 포기 사례가 좀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금매 나와 있는 것 가격을 보면 2억 8천에 나와 있는, 아니 28억에 나와 있는데 네. 계약금 3억 1천 정도를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28억 7,500만 원의 입금에 넣어야 하는데 네. 실제 매물은 28억에 살 수 있으니 금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7,500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 잠실주공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보면,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8월에, 30평짜리, 76.79짜리가 24억 8천에 거래되는데, 최근 매물이 22억 5천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됐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한번 보죠.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5단지의 매물 딱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6월 달에 지금 써 있어요. 전용면은 82.51, 35평일 거예요. 계약일이 24일이었는데 6월 달에 해제 여부의 5, 해제 사유 발생. 그래서 2022년 08월 9일 이게 해제했다고 떴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금매가 많이 나온다 했죠. 금매 네. 이유로 해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실제 보면 82.51이 A타입. 그러네요. 51. A타입이니까 35평, 그냥 A타입만도 볼게요. 최근 매물 지금 시세로 보면, 가장 높게 올라온 게 29억 5천. 네. 제일 높은 게. 이미 가격이 더 떨어진 게 맞죠? 네. 그리고 최고 낮은 매물을 보면 27억 5천. 28억보다도 금매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현재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실제 뉴스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재의 수도권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비님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저도 매수자처럼 선택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3억을 포기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내가 최초 살려고 했던 금액보다는 한 8천만 원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금방 나오는 27억 5천짜리 매물을 샀다면 1억 정도는 더 세이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라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금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왜 금매가 많이 나올까요? 우선 본질적으로는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발생한다고 봐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아야 하는데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쟁되는 매물도 많은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보니까 매도 경쟁력,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매물이 더 잘 팔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같은 시점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거는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이게 현재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네, 근데 입지 좋은 곳들은 하락할 때도 방어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잠실 주공 5단지도 입지가 괜찮은 곳인데 왜 그럴까요? 네, 기본적으로도 하락장에도 입지 좋은 곳들이 시세를 방어를 잘한다 해서 우리가 네. 입지 좋은 곳들을 많이 살려고 하죠. 실제도 그랬고요. 하지만 잠실 주공 5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유 두 가지는 우선 잠실 주공 5단지는 재건축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 네. 하나 있고요. 거기에 더 플러스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거래되는 재건축 단지라는 장점 때문이라고 봐요. 신기하죠? 장점인데 네. 왜 이게 이유가 될까? 우선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실주공 5단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재건축으로 되는 단지죠. 기존에 잠실주공은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1단지에서 4단지는 이미 사업이 오래전에 완료됐어요. 5단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은 동시에 있었는데 5단지만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사업이 이제 좀 지연이 됐는데 2013년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14년에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조합장이 뇌물수수 17년에는 도시계획안이 통과됐지만 계획안이 조합원들하고 원하는 형태로 안 돼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박원순 시장의 서울플랜 2030으로 인해서 용적률 제한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뭐 학교 부지, 성당 부지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사업이 지연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호의적인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7년 만에 6차례 정도 수정안을 거쳐서 도시계획안이 통과됐죠. 그래서 오세훈 1호 재건축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 이유가 그 잠실 5단지 안에는 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 학교 부지가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그 학교 부지로 인해서 조합의 안에 조합과 비대위가 갈등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에서는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고 네. 그리고 그 부지에 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조합이 수익을 걷어가야 한다. 그래야 조합 입장에서 좋다는 거고 비대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자꾸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7년 만에 도시계획안이 통과됐는데도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재건축으로 부동산 종목 중에서도 원래 리스크가 많은 종목인데 시장이 좋을 때도 리스크가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서툰 매수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최근에 뭐 도시계획안이 통과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갈등이 있는 곳, 쉽게 말해서 리스크가 있는 곳을 서툰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일반 아파트보다 매수 수요세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 당연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잠실주공 재건축은 거래되는 재건축이라고 말했죠. 네. 이걸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그나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규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게 17년 8월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민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요. 네. 쉽게 매수는 해도 소유권은 가져오지만 조합원 지위는 못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갖기 위해 사실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될 수 있도록 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바로 잠실주공 5단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2013년 조합설립 민가를 받고 네. 아직까지 사업 시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동안 사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잠실주공 5단지는 3년 이상 소유한 사람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재건축들과 다르게 실제 매물을 보면 매매 거래가 아니라 매물들이 많아요. 이게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세가 상승하기 위해서 원칙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어때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 물건이 잠기게 되고 네. 높은 가격에 나와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시세가 상승하는 건데 잠실주공 5단지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많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죠. 네.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원래 재건축은 팔지를 못하는데 3년 소유한 사람은 팔 수 있다? 네. 생각해 보면 3년 전에 잠실주공 시세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3년 전에 서울 시세가 어떻게 됐죠? 낮았어요. 낮았죠. 네. 근데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엄청 올랐죠. 네. 근데 3년 소유한 사람은 매도를 할 수 있고 시세 차익도 있고 그리고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좋아질 가능성을 좀 보이고 거기에다가 현재 아니면 이거를 계속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재건축이라 현재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더라도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노비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금매가 나오는지 이제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집값 하락의 전조증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는 맞지만 저는 집값 하락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우선 그 이유에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상군 입지들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시세가 많이 떨어지지 않다고 봐요. 네. 일부 뭐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 떨어지긴 했지만 나머지 상군 입지들도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실제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려고 하면 서울의 입지가 좋은 1군 말고도 상군들도 많이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아직까지 3군들도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이게 대세 하락이다 아니면 일시적이다 라고 판단이 든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네. 저는 하반기 때 가더라도 대세 하락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서울은 공급 수요 측면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공급 아무리 심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임대라는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 수요가 발생하면 임대 시장은 저는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 임대 시장이 상승함으로 인해 저는 매매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상승할수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임대 시장이 상승하면 서울의 대세 하락은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를 좀 지켜봐야지만 대세 하락은 아닐 거다. 아직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노비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